댓글 창이 지금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굉장히 시끄럽고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두 가지인데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정청래 대표를 너무 지나치게 비판한다라는 이야기도 올라와 있고요. 다만 이제 저희들은 올라온 것 그대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유시민 작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유시민 작가 이야기를 한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유시민 작가 이야기가 지금 채팅창이 너무 뜨거워서 자, 유시민 작가 거취를 둘러싸고 저희 채팅창만이 아니라 커뮤니티들이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어제 유시민 작가가 직접 사람 사는 세상 노무현 재단에서 맡고 있는 상임 고문직 내려놓겠다고 밝혔는데요. 자, 그 사유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앞으로 제가 할 비평 활동 때문에 노무현 재단이 혹시 겪게 될지 모를 어려움을 예방하기 위해서라고 이야기하면서 정치 비평에 뛰어들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지금 상황 어떻게 보시는지. 매우 불안하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상 전당대회 앞두고 내가 본격적으로 뭔가 플레이어가 되겠다 이런 선언 같아요. 네, 어?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게 노무현 재단에 이제 여러 가지 구설수가 생기는 걸 내가 피하려고 내가 이제 물러나겠다. 뭐 곽상원 의원의 그것 때문만은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편집인은 어떻게? 네, 두 가지죠. 하나는 이제 곽상원 의원이 12일 날 이제 이 유튜브에서 사실상 유시민 작가를 비판했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노무현 재단이냐 이제 왜 유시민 쪽으로 이제 많이 움직이냐 그리고 유시민 홍보를 더 한다 이런 식으로 비판을 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걸 아마 유시민 작가가 뭐 노무현 재단에 그런 걸 요구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을 거예요. 네. 그러지는 않았는데 괜한 구설수와 이런 그 오해를 받고 싶지 않다는 것 때문에 이제 이걸 딱 한 거고 그리고 이런 일이 없었더라도 이게 내가 이제 계속 비평을 하고 이렇게 되면 이 재단에 노무현 재단에 좀 해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어차피 이거는 이제 그만둘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같고 그리고 이제 제가 비평 활동이라고 분명하게 명시를 했습니다. 비평 활동이라고. 그래서 전당대회에 본격적으로 등판하고 조력을 하겠다는 선언처럼 보여요. 네. 그래서 원래 안 그래도 이런 물러나려고 했는데 그 시기를 조금 더 앞당긴 듯한 그런 느낌은 듭니다. 예. 한 말씀 해주셔야죠. 그러니까 약간 이 거대한 이 싸움이 예. 또 시작됐다. 예. 지금 당내에서 사실은 이제 유시민 작가는 민주당 당원이 아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외곽에서 이제 당내 관련된 뭔가 이 권력 투쟁에 본인도 이제 역할을 하면서 굉장히 이제 적극적으로 하겠다. 그러니까 최근에 그 유시민 작가가 매불쇼에 나오는 거 보면은 자기가 굉장히 공격받고 있다고 이제 말씀을 실제로 하셨거든요. 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비판이, 그러니까 이른바 쉽게 말하면 뉴 이재명들이 자기 비판한다고 이제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냥 본격적으로 이 본인 막 노무현 재단 이거 그냥 다 떨쳐버리고 네. 나 그냥 이제 들어가서 그냥 이제 한판 할 거야. 이 큰 선언 같아서 예. 굉장히 이게 불안하게 보고 계신데요. 예, 불안하기도 하고요, 무섭기도 하고. 그리고 실제로 저는 지금 만약에 이제 유시민 작가가 지금 스탠스로 간다고 하면은 대통령과 반대되는 이 입장에 설 가능성이 되게 높잖아요. 예. 그러면은 진짜 큰 싸움이죠. 그러니까 이게 대통령이 이제 그 당내에서 여당 지도부나 여당에 대한 뭔가 역할론을 규정하는 것까지는 이제 괜찮은데, 그 유시민 작가가 참전하면서 거기를 이제 방어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뭔가 친명들이나 이쪽에서 또 이제 뭔가 또 뭐 그 반대 움직임이 나오면 그거는 국민들이 보면은 이거는 이제 얘네들이 이제 민생 팽개치고 예. 싸움만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자연스럽게 주제를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세용 논설위원은 약속한 시간이 됐는데요. 이 주제까지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시죠. 국민의힘이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벌어진 지역 선거에 대해서 선관위 선거 소청을 내기로 했어요. 이거 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국민의힘 당 차원에서도 정리가 좀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당대표는 전면 재선거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로 핵심 지도부인 원내대표는 또 그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지금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선관위 소청은 이제 당연히 정해진 절차잖아요. 재선거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하는 관문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제 사법부로 가겠지만 그 선관위가 안 받아들이면 지금까지 저런 절차도 밟지 않으면서 뭐 재선거 요구한 것 자체가 문제이긴 했죠. 예. 그런 점에서 일단 뭐 지금까지는 크게 뭐 문제 삼을 만한 스탠스는 아닌데 뭐 장동혁 대표와 원내대표의 저런 약간의 온도차 같은 거는 그냥 뭐 당내에서는 뭐 있을 수 있는 상황이라고 봐요. 그나마 정점식 원내대표가 장동혁 대표에 비해서는 그나마 좀 이렇게 정신줄을 놓지 않고 있는 분이라서 뭐 그런 얘기를 한 게 아닌가 예.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그냥 그냥 정치적인 발언이라고 보고요. 전국 네. 재선거라는 거는 지금 잠실에 모여 있는 그 부정선거 재선거라는 그 흐름에 조금 이제 그 흐름을 좀 자기 것으로 안아서 그걸 방어막 삼아서 어쨌든 대표직을 계속 유지하려는 그 정치적인 목적인 것 같고요. 정점식 원내대표는 그래도 검사 출신이고 물론 장동혁 대표도 판사 출신이긴 하지만 최소한 법적인 사안은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소청을 거쳐야 되고 선관위가 만약에 선관위가 이걸 받아들일 가능성은 없다고 보고 그다음에 법원에서 이제 최종적인 결정을 하게 될 거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표 차이가 서울시장 선거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예. 판단해 달라는 것이니까 굉장히 정점식 원내대표의 말이 상당히 합리적인 얘기죠. 합리적인 얘기고 사실 정점식 원내대표의 말로 따르자면 이거는 뭐 크게 이제 뭐 그냥 그러니까 일상적이라기보다는 이게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절차에 맞게끔 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한쪽 파트는 이게 사법부 진행이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이제 국정조사와 이제 이 검찰 수사, 예. 뭐 검찰이든 특검이든 어쨌든 그 수사 이쪽 투 트랙으로 이제 가는 게 맞는 거죠. 지금 상황을 보면 그럼 정점식 원내대표는 장동혁 대표의 견해, 그러니까 그 주장도 일정 정도 받아들여 주면서 가는 것으로 봐야겠죠. 어떻게 보시나요? 이게 지금 이제 잠실의 그 열기를 예. 국민의힘이 그걸 끌어안고 네. 자신들이 지지율 오르고 이런 것들도 다 이것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걸 좀 내치질 수는 없는 거죠. 그걸 어떻게든 끌고 같이 가야 되는 거죠. 근데 여기에 이제 부정선거 세력이 여기 끼어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어정쩡한 상태로 그냥 같이 지금 손을 잡고 가고 있는데 그게 장기적으로는 그게 결코 국민의힘이 지금 그 말한 게 이제 뭐 보수 재건 뭐 얘기하는데 그쪽에 가는 데는 계속 걸림돌이 될 걸로 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 지지율은 올라갑니다. 지금 어제 리얼미터에 나온 거 상황을 보면 아마 계엄 이후로 처음으로 제 기억으로는 처음입니다.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앞섰어요. 그런데 오늘 여론조사 하나가 더 나왔는데 물론 이제 바이어스는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평소에는 잘 언급하지 않는 여론조사이긴 합니다만 또 하나의 여론조사가 나왔는데 그것 또한 같은 흐름으로 국민의힘이 앞서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이 상황은 좀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는 이건 내 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물론 국민의힘 쪽에서도 장동혁 대표 덕분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 별로 없어 보이긴 합니다만 지금 상황 이제 민주당 상황까지 포함해서 좀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지금 이런 여론이 뒤집혀진 상황 이건 좀 어떻게 보시나요? 제가 먼저 할까요? 예. 그러니까 내가 잘한 게 없는데 등수가 올랐어요. 이거는 경쟁자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이나 대통령한테 실점 요인이 있는 거죠. 근데 저는 이게 이 거대 양당 체제의 무시무시한 복원력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뭔가 이제 내란을 거치면서 이 생명력을 다한 줄 알았는데 보니까 뭔가 계기만 주어지면은 다시 뭐 50대 50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지난 대선 때 김문수 후보가 얻은 득표를 봐도 그래요. 그렇죠. 김문수 이준석을 합치면 김문수 이준석 합치면 이재명 권영구 합친 거하고 뭐 거의 비슷했죠. 근데 이런 상황들을 보면 이 거대 양당 체제가 갖고 있는 어떤 경로 의존성, 이 복원력이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세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도덕적이고 정치적인 명분에서 뭔가 밀려서 숨죽이고 살았는데 뭔가 저쪽도 우리하고 크게 다르지 않아라고 할 만한 꼬투리가 하나 생기면 그냥 바로 결집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지층들의 결집과 그렇죠. 이 뭐랄까요, 이 단단함은 여전하다. 이렇게. 그렇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저도 완전히 공감하는데요. 예. 그러니까 지난번에 서울시장,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서울시에서 그 탄핵 선거에서도 그 이준석이랑 김문수 합치면은 졌거든요. 아예 예. 서울에서는. 그러니까 탄핵 때도
뭐 지금 우리가 이제 내란 정당이라고 내란 심판한다고 이야기하지만 그 탄핵 때도 선거 구도가 지형이 우리한테 유리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도 지금 민주당이 사실상은 지금 뭐 내전처럼 이제 싸우고 있잖아요. 예. 그거 보고 국민들이 실망하고 표 안 주고 이제는 약간 지지 철회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 반면에 그냥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국민의힘은 이제 점수가 많이 올라가는 상황인데, 어쨌든 지금 장동혁 대표는 진짜 비정상이죠. 예. 선거 참패를 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책임도 하나도 안 지고 오히려 거기에 선관위 잘못을 빌미로 삼아가지고 재선거라뇨. 지금 그러면 서울시장 재선거하자는 이야기인데 말이 안 네, 되는. 오세훈은 난감하고 나경원은 날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나경원 상황도 대표도 있습니다. 자기가 뭐 서울시장이었으면 재선거 했을 거다 이런 네. 이야기까지 하는 걸 보면은 진짜 본인들이 이긴 선거도 재선거하자는 정당이니까 너무 이상하고 비정상적인 정당인데, 이렇게 이제 지지율 잘 나오는 거 보면은 민주당이 더 잘해야 되는 점은 분명한 거죠. 제가 그 오세훈 시장에 빙의해서 얘기를 해보면 네. 내가 어떻게 따낸 판인데 이 패돌린 딜러가 약간 좀 실수 좀 했다고 이 판을 나가리 만들고 다시 하자는 거 아니에요. 예, 예. 요리 봤죠 당연히. 그렇죠. 지금 상황은 그래서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좀 혼란스러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여기서 조금 더 들어가 볼게요. 지금 속보가 들어와 있는데 오늘따라 속보 많네요. 자, 속보가 들어왔는데, 자, 올림픽공원 시위라고도 부르기도 하고요.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인한 올림픽공원 시위, 뭐 봉쇄 시위, 뭐 이렇게도 부르기도 하는데, 잠실 개표소에 경찰 진입이 지금 시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위대와 대치 중인데요. 어제 그 체육회장이 직접 나서서 공권력 투입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자, 저는 이제 여러 가지 이 상황을 해석하는 견해가 있습니다만, 국민의힘에서 이 올림픽공원의 의견 그룹과 적극적으로 결합하는 거에 비하면 민주당이나 여권은 사실상 좀 뒤로 물러나 있었던, 너무 소극적인 거 아니냐 하는 비판도 있을 수 있겠고, 지금 공권력의 투입 상황은 또 좀 어떻게 보시는지 말씀 듣고 이세영 논설위원은 회의 들어가셔야죠. 예. 예,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분부터 말씀을 좀 주실까요? 이세영 논설위원 좀 말씀 주실까요? 예. 공권력을 당장 투입해서 뭐 전원 해산시키거나 이러지는 않겠죠. 예. 오늘 당장 일단은 뭔가 그래도 공권력이 지엄하다는 거를 뭔가 이렇게 쇼잉도 필요하고, 네. 약간 우리도 그냥 두고 보지는 않겠다라고 하는 이런 시위 효과 이런 걸 좀 노린 것 같은데, 근데 지금 상황이 심각한 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뭐 해법이 극단적인 주장들이나 움직임들이 좀 고립되고 소수화되는 걸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가 싶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고, 이제 선관위 소청에 이어서 이제 사법부에 재판으로 가겠죠? 재판까지.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최종 해결책은 사법부예요. 무조건 사법부인데, 중간에 이제 정치적 해법이 이제 뭐 국조나 특검이나 뭐 이걸 통해서 사법부의 최종 심급에서 결정에 약간 힘을 싣고 가닥을 타주는 뭐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런 경로들이 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혹시 그 편집인께서 이번 사태 해법이랄까요? 좀 어떻게 보고 계신지 사실 복잡하긴 합니다만. 어려운데요. 예. 근데 우리가 이제 표현의 자유,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기 때문에 잠실에서 이제 설령 부정선거라 외친다 하더라도 그것이 이제 그 폭력이라든지 이런 게 아니라면, 사실은 부정선거 팻말 써가지고 이렇게 뭐 정부청사 앞에서 시위한다고 하면 그걸 어떻게 할 수는 없죠. 예. 근데 지금 이제 참정권을 침해당했다고 하는데, 지금 아마 지금 개표소에 들어간다는 것은 지금 아마 저기 체육단체가 있기 때문에 예. 그 지금 출입을 봉쇄하고 있잖아요. 지금 현재 그렇죠. 그 시위대들이 출입을 봉쇄할 권한이 없어요. 권한이 없고, 그리고 그 체육단체라든지 그 사람들의 권한을 좀 침해하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그 정부가 이게 사인간의 그 사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을 그냥 계속 그냥 지켜보고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건 정부가 그 무정부 상태인 거죠. 네. 다만 이제 이게 그 표현의 자유라든지 시위를 그거를 훼손하거나 방해하지 않으면서 네. 그걸 핀셋처럼 하기가 참 어려운 거죠. 예. 이게 그래서 이제 지금은
그러니까 이세영 위원이 잠깐 얘기했지만 오늘 그 완전히 해산을 못 시킬 수도 있어요. 좀 네. 맞고 하면. 그래서 일단 1차적으로 하면 일단 철수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경찰이 그런 식으로 메시지를 계속 주는 거죠. 이제 예. 이제 우리 다음번에는 조금 더 강하게 나갈 수 있습니다. 오늘은 뭐 대화하고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건 불법입니다라고 얘기하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가장 외곽에 있는 분들부터 이제 좀 떨어져 나가게 하려는 그 의도인 것 같아요. 그럼 공권력으로서는 할 수밖에 없고 해야 되고 저걸 계속 방치하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생각합니다. 예.